허무주의 뱀, 슬링키 선생. 바나비는 안락 의자에 편안히 감긴 뱀 슬링키를 응시했다. 슬링키는 차가운 파충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확실해, 슬링키? 바나비가 말했다. 존재의 본질적인 무의미함에 대해서 말이야? 슬링키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나비, 내 사랑하는 소년아. 그건 내가 확신하는 유일한 것이지. 바나비는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항상 슬링키가 꽤 똑똑한 뱀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했다. 지난주만 해도 슬링키는 자기 꼬리를 쫓고 가끔 허물을 벗는 것에 만족했었다. 이제 그는 니체를 인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 바나비가 말했다. 삶에는 그저 공허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해. 그렇지 않아? 말해봐, 바나비. 슬링키가 약간 몸을 풀며 말했다.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게 뭐지? 내 직업? 내 우표 수집? 나는... 바나비가 더듬거렸다. 그는 최근에 연필깎이 시험관 일자리에서 해고되었고 그의 우표 수집은 거의 영감을 주지 못했다. 채소 정원을 시작하려고 했어. 고귀한 추구야. 슬링키가 말했다. 하지만 결국 헛된 일이지. 채소는 자랄 거고 너는 그것들을 먹을 거고 그리고 너는 죽을 거야.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바나비는 한숨을 쉬었다. 슬링키의 말이 꽤 우울하긴 했지만 일리가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실존적 공포를 느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절망하지 마, 바나비. 슬링키가 안락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소파로 올라오며 말했다. 이 모든 것의 부조리함 속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 아름다움이라고? 바나비가 말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 무의미하다는 걸 아는 데서? 정확해. 슬링키가 말했다. 그것이 우리를 기대의 부담에서 해방시켜주지. 우리는 그저 존재하면서 특별히 집이 많은 쥐나 따뜻한 햇살 같은 작은 것들을 감상할 수 있어. 바나비는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슬링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인생의 의미는 거창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정을 즐기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바나비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슬링키가 말했다. 난 우유 한 그릇이 나쁘지 않겠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흔한 정원 달팽이의 교미 습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볼 수도 있을 거야. 놀랍게도 철학적이거든. 바나비는 킥킥 웃었다. 그는 여전히 슬링키의 갑작스러운 실존적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확실치 않았지만 앞으로 일들이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슬링키를 위해 우유 한 그릇을 가져와 소파에 자리를 잡고 이 모든 부조리함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자 바나비는 슬링키가 항상 이렇게 철학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심오한 통찰력을 세상과 공유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어느 쪽이든 바나비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에겐 말하는 뱀이 애완동물로 있었고 그 말하는 뱀은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겪어본 가장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 상황을 달리 바꾸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바나비는 슬링키가 실존주의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바나비? 슬링키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사르트르의 불성실 개념의 함의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바나비는 눈을 비볐다. 아니, 별로 안 해봤어, 슬링키. 실존적 불안을 느끼기엔 아직 이른 아침이야. 말도 안 돼요. 슬링키가 말했다. 실존적 불안은 시대를 초월한 추구예요. 어쩌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추구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날 아침 바나비는 슬링키가 실존주의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좋은 아침 바나비? 슬링키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사르트르의 불성실 개념의 함에 대해 생각해봤어? 바나비는 눈을 비볐다. 아니, 별로 안 해봤어, 슬링키. 실존적 불안을 느끼기엔 아직 이른 아침이야. 말도 안 돼. 슬링키가 말했다. 실존적 불안은 시대를 초월한 추구야. 어쩌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추구라고 할 수 있지. 바나비는 한숨을 쉬었다.
이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시리얼을 한 그릇 부어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슬링키는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와 함께 앉았고 여전히 책을 감고 있었다. 있잖아, 바나비. 슬링키가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만약 인생이 정말로 무의미하다면 우리는 혼돈을 받아들여야 해.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기 위해 전혀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해야 해. 바나비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 투트를 입고 가는 거야. 슬링키가 말했다. 아니면 다람쥐에게 벤조 연주를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거지. 아니면 실내 화초를 위한 철학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어. 바나비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슬링키, 넌 천재야. 알아? 슬링키가 되게 양양하게 혀를 날름거리며 말했다. 그리하여 바나비와 슬링키는 일련의 터무니없는 모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다른 쇼핑객들의 즐거움 속에서 슈퍼마켓에 투트를 입고 갔다. 다람쥐에게 벤조 연주를 가르치려고 시도했지만 다람쥐는 벤조 줄을 먹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심지어 실내 화초를 위한 철학 운동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작지만 헌신적인 추종자들을 얻었다. 그들의 기행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곧 바나비와 슬링키는 소소한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들은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 실리고 심지어 명문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이 모든 게 좀 터무니없지 않아? 바나비가 대학 강연을 준비하면서 슬링키에게 말했다. 물론이지. 슬링키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핵심이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무의미함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재미를 즐기고 있는 거야. 바나비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슬링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그들이 터무니없는 것을 받아들인 이후로 그들의 삶은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들은 단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세상에 변화를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가득 찬 강당을 마주하고 무대에 섰을 때 바나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말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께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미의 부재에 대해서요. 슬링키가 연단 위로 미끄러져 올라와 청중들에게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제 존경하는 동료가 지적했듯이 인생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꽤 해방감을 줄 수 있죠. 바나비와 슬링키는 다음 1시간 동안 실존주의의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며 그들의 터무니없는 모험에 대한 농담과 일화들로 강연을 풍성하게 했다. 청중들은 매료되었다. 그들은 웃고 울었으며 강당을 떠날 때는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강연이 끝난 후 바나비와 슬링키는 그들이 발표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교수진들에게 둘러싸였다.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한 학생이 바나비에게 말했다.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모든 건 슬링키 덕분이야. 바나비가 그의 철학적인 뱀 동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슬링키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바나비와 슬링키는 앞으로 수년 동안 그들의 철학적 모험을 계속했다. 그들은 세계를 여행하며 부조리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존재의 혼돈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무의미함의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사. 끝.